볼까요? 스텝 1의 6번부터 가봅니다. 일단 6번이 뭔가요? 자, 제 그래프가 제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일단 상황을 생각해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소리고 요 녀석은 어때?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죠? 항상 위쪽에 있다는 뜻이니까.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얘네들의 관계라고 하면 결국 이거야.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거잖아. 그지? 항상 위쪽에 있으면 얘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얘랑 연립했을 때 근이 있으면 좋겠어 없겠어? 아니 없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두 개를 빼요. 그러니까 지금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3이었을 텐데 다 넘겨서 빼주게 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2 마이너스 a 플러스인가요? x 더하기 a제곱에 플러스 16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이 녀석의 판별식, 즉 4분의 d 공식을 열심히 적용해 본다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테니까 이 녀석이 음수였으면 좋겠네를 만족하는 부등식을 풀어주세요라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해석 이렇게 됐으면 편안하게 풀릴 겁니다. 괜찮죠? 넘어가서 11번 가보자. 11번. 자, 11번. 두 실수 A, B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단순하게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일단 얼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가 얼마니까 A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2B가 될 테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생각해 준다면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B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그래서 얘를 정리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다시 전개하겠네. 그러니까 A 제곱에 플러스 6A에 플러스 9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2B 제곱에 플러스 4B 이렇게 되나? 됐죠? 난 지금 현재 요 녀석의 뭐가 궁금합니다.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일단 실수 A랑 B라고 했잖아. 그럼 좀 정리만 좀 해보자. 그러니까 A제곱에 더하기 4A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이것도 이렇게 하지. 그냥 이렇게 하자. 4B 이렇게 해주고 상수항은 그냥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해줄게. 됐어? 그럼 이거 전체 최소값이 궁금하다면 요 녀석이 최소가 되는 순간 또 요 녀석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 궁금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자체 그냥 하나의 함수로서 이거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서 그냥 생각해봐. 둘 다 2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식으로 접근해야 맞긴 하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2b제곱에 플러스 4b니까 플러스 2 하나 더하기 3 이렇게 하나 해줘가지고 a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배의 b 더하기 1 전체 제곱 더하기 3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원래 해결 전략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최소값은 당연히 3일 수밖에 없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그냥 이 상태를 그냥 얘를 하나의 함수, 얘를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하나랑 이 녀석은 어때? 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2가 나오나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고 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니까 전체 다 더하면 3이 최소값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식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함수로도 접근할 줄 알고 식으로 접근할 줄 알고 둘 다 가능한데 뭐가 더 편한지 상황에 따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 됐죠? 좋습니다. 다음 15번. 15번은 뭐였나? 자, 어떤 상품을 X개 생산하는데 저만큼의 돈이 들어갔대. 상품 한 개의 가격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생산된 X개를 모두 팔았을 때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생산한 상품의 개수가 궁금하대. 그러면은 지금 이만큼을 생산하는데 이만큼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뭐가 되는 거야? 비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한 가격에다가 X를 곱한 게 나의 뭐가 되겠어? 매출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매출은 판 돈. 그죠? 매출은 판 돈.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들어간 비용을 뺀 게 순이익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x에다가 11-100분의 x 여기에서 빼기 1000 더하기 x 더하기 400x 제곱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익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됐어?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얘들아? 이 녀석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어. 결국 2차 함수로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치수로 접근하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요거랑 요거에서 마이너스 100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에서 마이너스 400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400분의 1. 이거에 지금 x제곱 이렇게 된 거고 더하기 여기는 11인가요? 11x 11x에다가 마이너스 x니까 10x 이렇게 되겠다. 그럼 상수항 자체는 아예 볼 필요조차 없겠죠. 됐습니다. 이유는 뭐야? 어차피 최소가 되게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오게 될 테니까 대칭축하로 생각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00분의 얘가 4 달아주면 5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80분의 1이 되겠죠. 80분의 1. 거의 2배 해줘.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면서 80의 2배. 그럼 160인가요? 이거 분의 10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나? 이거 분의 이거. 계산이 안 돼. 다시. 마이너스 80분의 1분의 10 이렇게 되겠다.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40분의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2a분의 마이너스 b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얘는 400원이 되는구나. x값은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계산을 무턱대고 다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필요한 것들만 딱딱 골라서 하는 느낌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궁금한 거는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생산품의 개수, 즉 x가 궁금했던 거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이건 그냥 대칭축 찾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요? 다음 넘어가서 보자. 6번, 16번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 제가 지금 뭐야 저 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었네요. 일단 찬찬히 보면 몇 초 1이니까 여기는 얘가 x초 후에는 x가 될 거야. x가 될 거야. x가 될 거야. x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사각형이 지금 평행사변형이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저기는 제 넓이를 구하는 건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죠. 제 넓이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 넓이에서 요 넓이 두 개, 요 넓이 두 개를 뭐 하면 되겠어? 빼버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잖아. 전체 넓이는 얼마예요? 전체 넓이는 8 곱하기 12가 될 거고 거기서 요거랑 요건데 여기는 이거가 8이니까 이게 x니까 얘가 8-x가 되니까 얘는 x의 8-x의 2분의 1의 2배니까 요거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도 12-x가 될 테니까 얘 곱하기 얘 2분의 1의 2배니까 말 그대로 그냥 x의 12-x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이 저기는 저 넓이가 됩니다 라고 2차 함수를 만들 수 있어. 됐죠? 그럼 이 2차 함수의 최대 치수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최소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식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설명 끝? 괜찮? 좋습니다. 넘어가요. 그럼 이제 우리 2등급으로 이 2스텝으로 들어왔네요. 그죠? 2스텝. 여기서도 뭐 크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만한 내용들을 좀 찾아서 골라서 좀 얘기를 한번 좀 해주고 싶네. 2번부터 좀 좋은 문제네요. 그렇죠? 바로 찾았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봐봐. 자, 이 문제를 딱 봤어요. 처음에 함수들을 주지 않았어? 그죠? 함수를 줬죠. 그 다음 갑자기 뜬금없이 뭘 줬어? 방정식을 줬죠. 근데 그 세 개의 얘네들 세 개의 다항식을 뭐 했어요? 다 더해버렸거든. 그러면 이거 다 더하는 게 지금 이 그림상 함수로서의 해석으로 얘네들을 더하는 게 너희들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일단 지금 불가능한 게 맞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함수로 해석하라는 소리야? 아니면 방정식 식으로 해석하라는 소리야? 애시당초 식으로 해석하라는 소리인가요? 그럼 이 함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한번 생각해봐. fx는 뭐겠어 얘들아? x-알파 곱하기 x-베타겠죠. 이해됩니다. 최고차에서 1이니까. gx는 뭐겠어? x-알파 곱하기 x-감마겠죠. 됐어? hx는 뭐겠어? x-알파 곱하기 x-델타가 되겠죠. 근데 그거 세 개 다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공통인수로
x 마이너스 알파를 가지게 분명하잖아.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3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다시 3x x 마이너스 알파는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다 묶어놨을 때 3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델타가 되겠지. 그럼 얘가 빵이 되는 게 나머지 한 근하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풀린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식을 막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프로 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적합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그래요. 선생님 요 얘기 해줬나요? 요 얘기? 안 해줬죠? 요 얘기 여기서 잠깐 할 거고 여기선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네. 이 4번 문제 별표 하나만 딱 쳐주고요.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뽑아가자.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요. 얘들아 잘 봐봐.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생각해 볼게. 이 A에다가 더하기 B를 한 녀석이 예를 들어서 3이었어. 그 다음에 A에다가 더하기 2B를 한 녀석이 예를 들어서 5였어 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됐어?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얘를 딱 보자마자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계산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봐. 뭘 할 수 있어? 연립하면 결과가 뭘 얻어낼 수 있어? 그렇지. A를 구할 수 있어. B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지 않아도 이미 A를 구할 수 있다, B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 됐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다라고 하는 그게 해석이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별로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란 소리야. 이거 두 개를 봤을 때, 이거 두 개 가지고 내가 B를 쏘가면 A를 구할 수 있겠네. A를 쏘가면 B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A랑 B는 다 구할 수 있겠네. 이런 느낌으로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어. 됐어? 그러면 잘 봐봐. 만약에 지금처럼 2배의 x, fx 더하기 f의 1-x 여긴 요 녀석이 3x의 제곱으로 주어져 있었다라는 요 녀석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됐어? 얘를 생각해 볼 건데 얘를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거거든. 됐어?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 잘 봐봐. 얘들아 x와 x 다시 a-x가 이렇게 요거가 이렇게 세트로 딱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내가 여기다가 x 대신에 x가 들어갈 자리에 a-x를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는 요 식이 뭐가 되니? a-x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대신에 똑같이 얘를 집어넣어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x니까 없어지고 플러스 바뀌면서 얘가 x가 되겠지. 됐어? 다시.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요 세트랑 요렇게 돼 있는 요 녀석 요거 두 개를 하나의 세트로 바라봤을 때 내가 이 식에다 x 대신에 x-를 집어넣는 행위를 하잖아? 그럼 얘가 얘로 싹 바뀌어버리고 얘가 얘로 싹 바뀌어버린다라는 결론을 미리 알려줄게. 됐어? 요거 알고 있고 요걸 알고 있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는 얘를 째려보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지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자. 오케이? 잘 봐봐. 여기는 얘에다가 x 대신에 뭘 넣어버리면 x가 들어갈 자리에 1-x를 넣어버리잖아. 얘는 2배의 1-x 더하기 x는 3배의 1-x의 제곱이 되죠. 됐나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난 뭘 할 수 있어? fx를 구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f1-x는 구할 수 있겠지만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 fx를 구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다시 이 식은 나한테 있잖아. 여기는 요 식은 나한테 뭘 전달해 주고 있는 중일까? 여기는 요 녀석은 나한테 fx를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이런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야. 됐나요? 오케이? 다시 얘를 보면서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세트? x와 a-x의 관계 요 두 개를 하나의 세트로 줬어. x와 1-x를 하나의 세트로 줬어. 라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땐 내가 바꿔서 집어넣으면 x에다 a-x를 집어넣으면 이 자리가 완전 바뀌게 됩니다. 이런 뜻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세트를 줬으면은 요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구나? 식을 두 개로 불려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식이 두 개가 된다면 요 두 개의 식을 통해서 나는 뭘 할 수 있다? fx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녀석. 여긴 얘가 x와 x분의 a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세트여도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세트여도 여전히 그런 결과가 가능해집니다. 왜냐면 여기다 내가 x 대신에 x분의 a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x분의 a분의 a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a 약분되고 x분의 1분의 1이니까 얘가 x로 바뀌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체인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세트, 요렇게 두 개의 세트랑 요렇게 두 개의 세트를 발견했을 때 갑자기 식이 하나에서 몇 개로 두 개로 불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요 세트를 보면서 식이 두 개가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두 개의 식을 통해서 fx를 구할 수 있겠네라는 해석까지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제일 그 비효율적인 접근 fx를 세팅하고 가는 거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세팅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2배의 a의 x의 제곱 더하기 2배의 b의 x 더하기 2배의 c 더하기 a의 1-x의 제곱 더하기 b의 1-x의 더하기 c가 3x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개수 비교를 하면 a, b, c 당연히 구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a, b, c 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너무나 오래 걸리고 계산 실수할 확률도 높고 별로 좋지 않아. 불편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x 대신에 x-1-x를 집어넣어서 요 녀석이 fx가 되며 요 녀석이 2배의 뭐가 된다? 1-x가 된다. 그리고 1-x를 넣은 거니까 1-x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면 여기다 2배를 해서 뭐 하면 되겠어? 빼버리면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다 2배를 해서 빼버리면 뭐가 되겠어? 3fx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얘 빼기 얘니까 6배 이거는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의 1-x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러니까 fx는 뭐가 된다? 얘는 2x의 제곱에 1-x 제곱이 된다. 이거 정리하면 fx가 완성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요 이야기. 여기는 요 녀석에 대한 이런 녀석을 너희가 앞으로 문제에서 발견했을 때 요 녀석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녀석이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나. 이해됐죠? 그러면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봤을 때 어때요? 요거 전개해주면 결국 fx가 뭐가 되니? fx 뭐가 돼? 얘는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x가 완성이 된 모습이고요. 완성이 됐을 때 x축과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거리는 2루트 2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걔는 뭘로 해석하면 되겠어? 얘는 0의 방정식의 두근의 차로서 해석하면 되겠죠.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었으니까 4 플러스 4가 되면서 2루트 2가 되는 거 맞네.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네. 이런 식으로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다음 두 번째. 니은 먼저 봅시다. 니은 말고 디귿 먼저 봅시다, 얘들아. 디귿. 얘는 x축과 만나지 않기 위한 정수 a의 최소값은 2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됐어? 그러면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니까 여기는 얘는 0이다라는 내가 방정식을 세워놓고 거기에 판별식으로 접근해도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는 이 녀석은 지금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이렇게 된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었다면 얘를 a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여기만 더하기 a로 바뀌어주면은 얘가 더해진 거에 뭐가 된다? 꼭지점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면 0보다 크다면 안 만나는 거지 뭐. 됐어?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붕 뜬다라는 걸 꼭 굳이 우리가 뭘 가지고 판별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도 없잖아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때 판별식과 여기는 이 녀석에 대한 관계 얘기했었죠.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굳이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우리는 a가 2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이 2가 아니라 최소값은 3이 되겠네. 얘는 틀린 거, 얘는 맞은 거. 오케이? 여기까지 두 개의 이야기였고요. 그다음 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 첫 번째 얘기는 저기는 저 녀석, 저 분홍색에 대한 해석을 너희가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가 여기 이 문제에서 너희가 뽑아가야 될 정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녀석이야, 이 녀석. 요건 우리 수투를 듣는 준우는 한번 봤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었나? 스투를 하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했던 부분. 다시 한번 봐봐. 여기서는 봐봐.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볼게. 얘들아, 선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봐. 선의 종류. 선의 종류. 세상에 있는 선의 종류는 딱 세 가지밖에 없거든. 크게 보면 세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는 직선. 나머지 두 개는 곡선인데 곡선을 딱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다는 소리야. 첫 번째는 아래로 볼록인 곡선.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인 곡선. 오케이? 그러니까 세상의 선은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로 분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선의 모든 선들을 내가 세 개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는 요 표현이지. 요 표현. 그러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를 f에 넣은 거 요거랑 그 다음에 2분의 fx1과 fx2 이렇게 한 거 요거 두 개의 대소관계는 결국 나한테 뭘 전달해 주고 싶은 거냐면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얘는 선의 종류를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야 라고 이해해도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저도 기억나죠? 다시 봐봐. 여기서 얘들아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랑 요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봐. 오케이? 여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 봐봐. 여기가 x1이었어. 여기가 x2였어. 라고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함수값이 fx1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fx2였어. 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을 지나고 있는 중이야. 함수는 이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얘들아.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얘랑 얘의 평균이죠. 그죠? 얘랑 얘의 평균.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졌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이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될 거야. 됐어? 그러니까 그 두 개의 x값의 평균의 함수값과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니 얘들아? 얘가 의미하는 건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는 이 값과 여기는 이 값의 뭐야? 평균값이거든. 맞아요? 요렇게 길이가 같아졌을 때 여기는 요 값이 2분의 뭐가 되겠어? fx1 더하기 fx2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얘는 뭐였어? 그냥 이거였어. 이 y값이 이거였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어? 그러면 이거랑 지금 이거를 뭐 하겠다는 소리야? 비교하겠다는 소리거든. 대소를 비교하겠다는 소리거든.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내가 두 점을 이렇게 딱 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똑같이 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얘가 직선이었다면 어때요? 직선이었다면 여기 있는 얘 함수값이랑 여기 있는 이 값이랑 어때? 완벽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이 뭐 하다면 서로 같았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의 함수값이 좀 더 커졌어. 얘보다 좀 더 큰 값을 갖게 됐어 라고 한다면 얘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겠어? 요런 느낌으로 그려져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 위로 볼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 누가 더 커진다면 여기는 요 녀석의 함수값이 더 커진다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어떤 형태로? 위로 볼록인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얘를 넣었을 때 나는 함수값 자체가 더 얘보다 더 어때? 작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그래프 자체가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더 작았다, 얘가 더 작았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얘는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얘랑 얘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위로 볼록이 될 수 있고 아래로 볼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직선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가 2차 함수랑 짬뽕이 돼서 되게 잘 나올 수 있겠죠.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해석 하나. 어떤 해석? 2차 함수 중에 최고 차이 계수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판단해 주세요라는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최고차항 횟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라는 말을 하는 것 대신에 여기는 이런 표현을 나한테 전달해 줬을 때 내가 이 표현을 알아먹어야 주어져 있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큰지 얘가 더 큰지를 한번 관찰해. 얘가 더 작았잖아, 지금. 어때? 여기는 얘랑 얘의 평균값보다, 얘랑 얘의 함수값의 평균값보다 얘를 넣은 함수값이 더 작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아래로 볼록, 이런 형태의 그래프군요 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여기는 요 식이 뭐였어? x제곱 더하기 어쩌고였잖아, 그지? 최고차에서 1이었으니까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는 얘를 다 외워야 하나요? 여기는 얘가 크다, 작다, 같다, 이걸 다 외워야 하나요? 아니야, 그냥 너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비교해봐도 돼.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너희가 이 녀석을 봤어, 그 다음에 또 이 녀석을 봤어, 이 두 개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지금 뭔가 장난을 치고 있어 라는 느낌이 딱 들잖아. 그러면 얘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선의 종류를 말해주고 싶었구나 정도까지만 외우면 돼. 그 흐름만 알아가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다시 아무데나 x1 잡아, 아무데나 x2 잡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여기 중점. 그 다음에 얘는 함수값 하나 잡아, 또 함수값 하나 잡아. 얘가 의미하는 건 여기는 이 중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얘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얘보다 어때? 이 중점보다 더 아래로 그려져. 그럼 이 점, 이 점, 이 점을 지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만. 얘는 아래로 볼록이 될 수밖에 없겠구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를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훨씬 더 편하죠. 됐습니다. 외울 자신이 있어. 난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외워도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선생님은 그렇게 못 외워요. 아직도 못 외워. 오케이? 몇 년, 지금 10몇 년 가르치면서 아직도 못 외우겠어요. 선생님은 항상 그립니다. 그때그때 그려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게 fx의 그래프 모형이라고. 다시 요게. 최종적으로 그린 게 fx의 그래프. 그렇죠. fx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족하고 있는 중이니까 fx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띠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야. 이해됩니다. 임의의 두 실수, 서로 다른 두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두 점, 봐봐.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떠한 두 점을 갖다가 놓고 생각을 해봐. 얘랑 얘의 이 함수값이랑 이 함수의 평균값은 여기잖아, 사실은. 근데 걔보다 어때? 두 개의 평균의 함수값이 더 작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을 잡아놓고 얘가 x1이고 x2였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요 점이 뭐야? 두 함수값의 평균인 점이잖아. 근데 실제로 여기는 얘랑 얘 평균인 값의 함수값은 얼마야? 얘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각각의 함수값들의 평균값이 평균의 함수값보다 어때? 더 크다는 소리가 되거든. 왜?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해석이라는 소리야. 저거 두 개가 그럼 다 점이라는. 그렇지. 함수 값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함수 값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되게 좋은 주제네. fx라고 하면 이게 함수로 보이지, 얘들아. 그냥 함수로 보이지. 그럼 f4-x도 여전히 함수로 보이지. 됐어? 그럼 이거 두 개가 같다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라고 하면은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아?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물론 쟤는 대칭성을 생각해서 x는 이 대칭한 그래프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긴 한데 이거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얘의 의미를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으로 얘의 의미를 4-x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으로 x를 넣었을 때는 함수값, 4-x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으로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해돼요? 그럼 얘가 x값이 커짐에 따라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뭐 이렇게 그려진다면 결국 얘는 뭐야? x는 2라는 직선에서 완벽하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 이런 상황, 이렇게 대칭성을 판단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얘를 x를 넣었을 때는 함수 값으로 4-x를 넣었을 때는 함수 값으로 여기는 얘에 대한 표현을 읽기로 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fx1, fx2라고 하는 게 얘가 뭐라고? x1을 넣었을 때는 함수값과
x2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의 평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x1 더하기 x2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뜻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함수는 그냥 fx 하나밖에 없었어요, 시당초. 근데 그 함수에다가 뭘 넣고 그냥 뭘 넣고 걔네들을 비교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는 총 몇 가지를, 총 2가지를 정확하게 너희가 알아갔으면 좋겠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 여기서는 알아갈 게 굉장히 많은 문제였네. 되게 좋은 문제였습니다. 됐죠? 정리하고 봅시다. 잘 봐봐. 그림 6번에서 여기는 얘와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OA랑 OB가 1대 2가 됐으면 좋겠어요. 양수 K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지금 그런 방정식을 가지고 해결하고 싶은데, 그죠? 함수인데 방정식을 해석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과 여기는 요 녀석을 가지고 얘가 알파야, 뭐 얘가 베타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1대 2라는 소리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 역시 1대 2라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을 내가 마이너스 2 알파로 써도 괜찮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 x 제곱이 뭐야? kx 이거잖아. 그럼 x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는 0의 두근이 알파와 마이너스 2 알파였어요 라는 뜻입니다. 되나요? 그러면 두근의 곱이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알파 값은 뿔마 1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양수 K 값을 구해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다시 봐봐. 여기서 K 값이 지금 뭐야? 두근의 합이잖아요. 두근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알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현재 마이너스 알파죠. 그러면 알파 값은 뭐여야 돼? K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여야겠죠? 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알파 값은 1이었어. 알파 값이 1이었으니까 K도 1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크게 어렵지 않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 그냥 고지고대로 OA의 길이와 OB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OA의 길이를 구해야지, OB의 길이를 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선 분명히 결국 나한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를 주고 싶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니? 그래서 너희도 저기서 괜히 OA의 길이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말고요. 그죠? OB의 길이를 구하려고. 지금 시우가 웃는 거 보니까 시우 좀 찔렸나 본데? 처음에 어, 저번에 흘러나온 거 같아요. 그렇죠. 그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 일단 상황을 보고 어떻게 풀까? 작전을 먼저 세워줍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좋아요. 넘어가고. 요것도 괜찮네 문제가. 한번 해볼까? 넣었으면 좋겠어. 알겠죠? 요 문제는 딱 보자마자 일단은 어때? F에다가 뭔가를 넣었는데 0이 된대. 그럼 거기는 걔는 뭐야?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잖아. X축과 만나는 그 좌표, X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절대값 fx라고 하는 애가,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또는 1이 됩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는 얘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여기는 얘를 이렇게 접어 올린 요 녀석이 됐어? 거기는 걔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뭐가 됐으면 좋겠어? 1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 이게 지금 함수와 방정식을 막 넘나들고 있는 중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처음에는 함수로 주어져 있었던 걸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처음에 이런 결론을 냈고, 얘가 다시 한번 방정식이잖아.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함수로 해서 얘는 y는 절대값 fx랑 여기는 y는 마이너스 3, y는 1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로서 다시 한번 또 함수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 1개, 2개, 3개, 4개가 될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근과 제일 큰 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요는 당연히 얘에 대해 대칭일 테니까 얘의 2배가 되겠지? 마이너스 2가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의 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식을 써? 안 써? 안 써. 해석만 잘하면 식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얘들아 대단한 거야. 알겠죠? 됐어?
요 해석을 잘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처음 있잖아. 여기는 얘를 지금 보니까 막 식도 막 여러 개 쓰고 그다음 막 fx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도 있었고 거기다 막 절대값은 어떻게 처리하지 막 범위를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흔적들이 막 보여.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생각들은 현재 방정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 그죠? 근데 거기는 걔에서 나한테 뭘 줬어? 함수를 줬잖아. 원래는 식으로 줬다면 그것도 나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할 텐데 그래프까지 친절하게 그려줬잖아. 식이 일단 필요하지 않은 느낌이 좀 있죠. 됐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f에다가 얘를 넣었더니 걔가 0이 됐대. 그럼 여기는 얘가 뭘까? 마이너스 3이나 1이야. 근데 여기서도 절대값 fx라는 건 반드시 양수일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될 리가 있어, 없어? 없죠.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 fx가 뭐가 되고 싶어? 1이 되고 싶어.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절대값 fx니까 접어서 올린 요 녀석이 뭐가 되고 싶어? 1이 되고 싶어. 1이 어딘지 몰라. 어쨌든 4보단 작은 이쪽에 1이 있었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그럼 이제 교점의 개수와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의 합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잖아. 됐어? 그러니까 요런 해석, 요 이렇게 넘어가는 그 흐름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가져가게 되면은 그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 상호 자체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되게 잘 눈여겨봐두고 이런 흐름을 잡고 너희도 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풀라고 하고 그냥 눈으로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눈으로도 충분히 답이 나올 정도의 문제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실제로 너희도 지금 눈으로 풀어봐. 풀릴걸? 그 흐름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눈으로 풀릴걸? 이런 느낌이야. 됐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표 꼭 쳐놓고 진짜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얘는 식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식의 도움 없이 그냥 풀었다면 어떤 문제는 또 식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 그럼 그때 가서 식의 도움을 받아서 풀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장 다시 두 번째로 작은 근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 쳐봐. 그럼 식이 필요하겠지. 두 번째로 작은 근은 뭐였겠어?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요 녀석이잖아. 맞아요? 여기는 요 녀석을 실제로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다면 얘는 식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방정식을 풀어야 그 근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근데 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거나 아니면 실근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는 충분히 근을 구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넘어가서 다음 거 한번 해봅시다. 요 문제를 딱 봤을 때 해석이 어떻게 이 길이랑 지금 이 길이에 대한 해석이잖아. 그지? 이 길이랑 이 길이는 2대 3이에요 라는 해석을 가지고 K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길이는 진짜로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요 길이를 구하는 거고 요렇게 돼 있는 요 길이를 구하는 건데 그 길이 대 그 길이가 2대 3이다 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 길이는 뭐겠어? 얘와 얘의 연립에 두근의 차. 이 길이는 뭐겠어? 얘와 얘의 연립에 두근의 차. 됐습니다. 그럼 두근의 차. 이 두근의 차 대 두근의 차가 2대 3입니다. 식 쓰면 딱 K에 대한 식으로 딱 튀어나오지 않을까? 됐나요? 해석 끝났으면 이제 그렇게 풀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해석을 먼저 해놓고 나서 벌써 이 문제는 답이 나온 거지 뭐. 그냥 계산만 열심히 하면 답이 나오겠지 뭐.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됐어? 이게 해석을 하라는 소리예요. 됐어? 그러니까 무조건 딱 보자마자 식 막 쓰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근의 차 2대 3. 이건 답 나오겠구나. 그런 느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편하게 풀리겠죠. 됐어? 이제 그 능력을 자꾸 키우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아까 선생님 지나가면서 서영이한테 습관 잘 잡혔어 라고 얘기했던 게 뭐 하고 있었냐면 서영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어. 그쵸?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이 습관 잘 잡힌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우리 시우는 계속 열심히 뭔가 막 풀더라고. 됐어? 됐습니다. 다음 문제. 이것도 그러네요. 좋아요. 이것도 좀 재밌네, 문제 자체가.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보자. 재밌는 문제네. 해보자, 일단 같이. 자, 이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이 좀 어때요? 일단은 여기서 함수가 두 개로 나눠져 있구나. 그러니까 총 범위가 3개인데 그 중에서 저렇게 나눠져 있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랑 1이라고 하는 거로 나눠져 있거든. 그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뭔가 좀 의심이 들긴 하죠. 무슨 의심이 들어요? 얘랑
얘 교점이 얘랑 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x제곱에 플러스 2x 더하기 1이 있었고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5가 있었단 말이야. 다 넘겨놓고 생각해보니까 2x제곱에 플러스 2x에다가 마이너스 4는 0이 되잖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아, 얘 그냥 1과 마이너스 2가 맞군요 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얘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 일단 첫 번째, fx의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해? 그냥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됐죠? 얘 대칭축은 얼마야? 누가 봐도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1과 마이너스 2에서 만난다고 해서 여기서 하나 만나야 되고 두 칸 정도 떨어진 요 지점에서 하나 만나야 돼. 이게 1이고 이게 마이너스 2라고 생각했을 때 요 점에서 만나고 요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얘는 대칭축이 얼마인? 0인. 대칭축이 0인 건 여기 있는 거잖아. 그지? 0인데 이렇게 만나려면 그래프가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면 되겠지. 그래서 여긴 얘가 fx의 그림이었고 여긴 얘가 gx의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다시 봐봐. 선생님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x축과 y축을 안 그리는 이유가 뭔가의 관계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래프 그리는 게 난이도가 되게 갑자기 팍 올라가는 느낌이거든. 여기서도 지금 fx의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나서 gx를 거기다 또 그리려니까 어때? 얘네들의 관계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됐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항상 연립을 해볼 수밖에 없었어. 운명 자체가 그래.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해봐봐. x가 마이너스 2와 작거나 같을 때랑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요 부분이랑 요 부분에서 무슨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고 있어? fx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진 이 그림과 이렇게 그려진 이 그림이 일단은 유효한 그래프가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의 그래프는 gx의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이 그림이 지금 gx.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그림이 hx의 그래프군요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보자. 일단은 이제 이 녀석이랑 뭐래? 얘랑 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 그래프랑 여기 있는 요 녀석의 그래프가 라고 했는데 요 녀석의 그래프는 하나의 직선이죠, 얘들아. 됐어?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기울기와 한 점. 오케이? 기울기랑 한 점. 그럼 여기는 기울기를 준 거니 안 준 거니? 안 준 거예요. 한 점은 줬나요? 줬네요. 0,6이라는 점을 줬네요. 이해돼? 0,6을 줬어. 여기가 0이었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서 얘가 몇이야?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가 5였잖아. 그럼 0,6은 한 이 정도 있는 이 점을 지나는 녀석이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 점을 지난다. 그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오케이? 여기서 기울기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우리는 뭘 할 거예요?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포인트를 찾아낼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됐어? 그러면 일단 얘가 더 올라가다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이라면 한 점, 두 점, 세 점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얘가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때? 얘가 한 점, 그러니까 얘는 한 점 되잖아. 근데 이건 그래프를 내가 개형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긴 얘가 여기서 접하는 게 먼저인지 요 점을 지나는 게 먼저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할 수가 없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먼저 접했다면 세 점에서 만날 거고요. 얘가 이쪽에서 먼저 지났다면 얘는 두 점에서 만날 거고. 아니면 동시에 접하는 순간이 여길 지나는 순간이었다면 여전히 두 점에서 만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그럼 타겟이 되는 포인트를 찾았지. 어떤 포인트가 돼? 이렇게 되는 얘가 접하는 순간을 찾아야 되고 아까 반대로 가서 여긴 얘가 이렇게 접하는 순간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는 요걸 지나는 직선과 여기는 요 녀석과 뭐 하는 접하는 녀석을 찾아야겠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됐나요? 다시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바뀐 거야? 요걸 지나는 직선과 요 녀석의 관계로 바뀐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을 지난 요 녀석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라고 하는 요 녀석과 mx 플러스 6이라는 요 녀석 요게 뭐 하고 싶어? 접하고 싶으니까 요 녀석의 판별식이 0이었으면 좋겠어. 그걸 만족하는 m값을 찾고 싶은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는 여기 다 넘겨주면 x의 제곱 플러스 mx가 될 거고 플러스 1이 될 게 분명하니까 m값은 뭐가 돼? 뿔마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되나요? 그러면은 일단 뿔마 1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잠깐만요. 세 점이 또 있나요? 세 점이 또 있니? 이것도 되네.
그렇죠? 이것도 되네. 그럼 또 모두 되겠어. 그럼. 여기는 좀 애매하다, 그지? 여전히 여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야. 어쨌든 여기서 뿔마 1이라는 거는 얘가 기울기가 1이었을 때는 이렇게 접한다는 뜻이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이렇게 접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일단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요 녀석이 좀 되게 애매하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보자. 어디다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몇이 돼요? 4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럼 여기는 얘는 1,4라는 소린데 여기는 얘가 지금 0, 몇이었어? 6이었잖아.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현재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뭐 한다고? 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돼? 얘는 접하는 순간이 더 나중 일이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점에서 만날 일이 없겠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이해됐어?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1인 거는 뭐가 됐어? 제외가 되고 이제 대상 후보는 아까 1이었던 요 녀석 하나와 그렇죠? 요렇게 기울기가 1짜리 이렇게 되는 요 녀석 하나와 이제 요 점을 지나는 순간, 요 점을 지나는 요 순간 이렇게 두 개로 압축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이라면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어디다 넣어보자? 여기다 넣어보자. 얘는 뭐가 돼? 1 나오네, 그죠? 얘는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2 지나갈 동안 몇 올라가고 있어? 5 올라가고 있네. 2 올라갈 동안 5가 올라가고 있어. 그럼 이렇게 되는 이 기울기는 얼마였다는 뜻이야? 2분의 5였다는 뜻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m값은 요거 하나랑 2분의 5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군요라는 해석을 해줄 수 있겠네. 됐어?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7이 될 거고 10배를 한 거니까 답은 35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다시 얘는 그래프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풀 수 없겠죠.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다면 이 해석도 어때? 꽤 어려운 해석이죠. 됐어? 꽤나 어려운 해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랑 여기서 요 점을 지나는 순간,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의 기울기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하는 순간의 기울기랑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야 되고 언제 세 점에서 만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나씩 너희가 한 땀 한 땀 해석해 줄 줄 알아야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렇게 생긴 이런 직선을 봤을 때 우리가 직선을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하길 원한다면 준우야. 직선을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하길 원한다면 그 녀석, 그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지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는지는 반드시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바라보면서 이 직선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얘가 기울기도 안 좋네, 지나는 점도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쟤를 보면서 아, 쟤는 0,6을 지나는 직선이구나라는 생각을 저 식을 본 순간 바로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안 주어져 있었고 y는 m에다가 x-1에다 더하기 2로 주어져 있었다고 쳐봐. 그럼 얘는 딱 보자마자 아, 얘는 1,2를 지나는 직선이었군요 라는 생각을 해주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1,2라는 점을 딱 찍어놓고 뭐해? 돌려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돌리려고 또 이런 것도 만든 거야. 이렇게 그런 해석 보여주려고. 자석을 딱 박아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야 왜 이래? 뭐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여주려고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을 정확하게 너희가 해주려고 자꾸만 노력해야 돼. 이게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거든. 근데 하다 보면 늘어요. 하다 보면 내게 될 거야. 내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알겠죠? 안 되는 건 될 때까지 연습하면 되게 돼 있어. 항상 명심해. 알았죠?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꽤 어려운 문제였네요. 다음 봅시다. 얘는 어떤가? 여기서는 딱 요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매번 나올 때마다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딱 보자마자 얘는 x는 3대칭, 대칭축이 3이었군요. 이런 뜻.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알아차려야 됩니다. 괜찮죠?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고 다음 봅시다. 그럼 여기는 얘도 14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봐봐.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어때? 일단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그릴 수 있는 녀석. 나머지는 넘겨서 이렇게 표현해 줄게. 그릴 수 있는 녀석. 됐죠? 그럼 나 이제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거고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건데 실근이 몇 개? 4개. 그럼 얘랑 얘의 교점이 몇 개? 4개로서 해석하겠다. 이런 뜻. 여기는 얘는 어때?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 여기가 x축이었을 거고 여기가 y축이었을 거야.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여기가 1이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긴 얘는 뭐예요, 얘들아? 1차식 직선이죠? 됐어? 그럼 이게 좀 전에 했던 얘기야. 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지 못하면 2,0을 지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2,0을 지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이제 요렇게 돼서 나는 뭐 할 거야? 다시 요렇게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해돼요? 자, 지금 교점 몇 개? 빵 개. 교점 몇 개? 2개. 교점 몇 개? 4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접할 때 교점 몇 개? 3개. 더 올라가면 교점 몇 개? 2개. 됐어? 교점 4개가 되고 싶으면 여기 접하는 순간부터 0까지. 접하는 순간만 찾으면 끝. 해석 끝. 됐어? 여기까지 됐지? 이게 해석이야. 해석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아, 그럼 이거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 뭘 구해주세요? M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얘기구나. 여기는 B는 무조건 0일 거고 여기는 요 녀석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B가 0이었으니까 요 녀석 구하면 끝나는 거니까 나는 뭐 하면 되겠어? 요 녀석과 얘가 뭐 했으면 좋겠어? 접했으면 좋겠어. 그걸 만족하는 M값을 구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과 MX 마이너스 2M. 괜찮니? 됐어? 왜 얘가 된 건지 알겠죠? 접어서 올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 넘겨주면은 x제곱에 더하기 mx에다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접했으면 좋겠어. 판별식이 뭐였으면 좋겠니? 판별식이 0이었으면 좋겠네요. 를 만족하는 m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됐어? 근데 지금 보니까 m값이 몇 개 나올 것 같아, 얘들아? 2차 방정식이네? m값 2개 나오겠지. 됐어? 왜 2개 나올까? 또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왜 2개 나올까?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뭐야? 얘야. 맞아? 이렇게 돼도 접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쪽에서 접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이쪽에서 접하는 게 하나 있을 거야. 그럼 이 기울기는 당연히 더 작은 음수였을 것 같고 얘는 기보다 더 큰 값이었을 거야. 그럼 이 두 근 중에서 큰 근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핵심이 뭐라고? 2,0을 지난다. 오케이? 그래야 해석이 가능하다. 됐죠? 이런 식의 장난은 굉장히 많이 치게 될 테니까 반드시 기억해 놓고 갔으면 좋겠다. 됐나요? 나머지는 그냥 근의 공식까지 써야 되니까 계산은 귀찮으니까 그만하고. 오케이? 넘어가서. 이런 것도 너희가 이제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여기서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보자, 얘들아. 선생님이 이런 거 비율 관계 얘기해 줬더니 여기는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얘가 뭐 1이고 여기는 얘가 2면 여기는 얘가 4고 막 이런 얘기 해줬더니 안 해줬어? 좋아요. 일단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오케이? 자, 이 문제를 같이 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는 또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소리겠어? 방정식을 가지고 풀어달라는 이야기니까 여기는 얘는 함수로서 해석하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x 대신에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니까 x가 양수인 부분만 뭐 해주고요. 그려주고 거기는 걔를 y축 대칭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되나요? 그럼 거기는 걔랑 y는 마이너스 3이랑 만나는 거래. y는 마이너스 3이 어디 있을까? y는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교점이 2개인데 두 근의 합은 빵이 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었어 라고 한다면 몇 개야? 교점 4개가 되잖아. 근데 4개의 합은 0이 되겠죠? 그죠? 얘가 여기에 있었어. 그러면 얘랑 소리니까 세 근의 합은 0이 되겠죠? 어찌됐든 얘는 항상 y축 대칭이니까 그 근들은 대칭성을 가질 테니까 그 근들의 합은 다 0이 되겠죠? 답은 그냥 0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식이 뭐 있어 없어? 없어요. 다 그래프로 해석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이 뭐였을까? 다시. 요점의 좌표가 뭐였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오케이? 이 녀석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꼭 식을 만들지 않아도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인데 일단은 포물선이라는 도형 자체는 얘들아. 포물선이란 도형. 한번 서영이는 한번 들어봤을 거야. 포물선이란 도형은 애시당초 모든 포물선이 다 닮음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좀 뾰족하게 생긴 이런 포물선도 있겠지만 얘가 이렇게 넙대대하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더 뾰족하게 생긴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 닮음이라고.
잘 봐봐. 여기서 내가 한 요 정도를 확대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한 요 정도를 확대하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포물선은 전부 다 닮음인 도형이야. 그러니까 포물선도 하나의 도형으로서 너희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포물선이라고 하는 도형 자체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기본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기본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이 녀석은 얘들아 지금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얘가 1이었을 때 얘가 1이고 얘가 2였을 때 갑자기 4가 된단 말이야. 맞아요? 얘가 3이었을 땐 뭐가 되겠어? 9가 되겠죠. 4였을 땐 1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그냥 이걸로 하자. 만약에 y는 x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x가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일반형으로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얘는 어찌됐든 이 녀석을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애지. 왜? 얘를 평행이동한 표준형이 될 거고 표준형을 전개한 게 일반형이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면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이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요 길이가 1이라면 이 길이는 1일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이가 뭐였다면 2였다면 여기는 이 길이는 4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길이가 3이 된다면 여기는 이 길이는 9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게 뭐야? 이 길이가 1이면 얘가 1이다. 얘가 2면 얘가 4다. 지금 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됐어?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은 여기는 요 녀석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랑 2를 집어넣은 거랑 3을 집어넣은 거의 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2였다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는 얘가 1이었어. 이 길이가 1이었을 때 여기는 1은 얼마겠어? 2가 되겠죠. 그죠? 1 넣으면 2 나오니까. 그럼 여기는 얘가 2였을 때는 얘가 2 넣으면 8이 되니까 여기는 8이 되겠지. 이런 구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최고창에서 2였다면 반대로 얘가 1이었다면 얘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뭐였다면 2였다면 얘는 여기가 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됐어?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 그럼 여기서 봐봐. 다시. 자, 여기 몇 차이나 얘들아? 2 차이 나죠. 근데 여기 실제로 이 길이가 몇 차이나? 4 차이 나지. 얘는 최고창에서가 몇이었다는 뜻이야? 1이었다는 뜻이야. 이해됩니다? 근데 여기는 얘 몇 차이 나니? 1 차이 나죠. 그럼 이 길이 몇 차이 나겠어? 1 차이 나겠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보를 우리는 바로 얻어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되면 좀 더 식을 안 써도 되는, 오케이? 그냥 함수의 그래프로서 충분히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알고 가면 좋겠어. 그래서 얘는 모든 실근의 합이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궁금합니다라고 한다면 얘는 꼭 여기는 이 식을 다 구해가지고 여기는 요 점이 뭔지를 알아냈어야 됐던 거잖아. 근데 이거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면 교점은 3개가 되니까 답은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야.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흐름도 2차 함수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결국 요 길이가 뭐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길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된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그럼 잘 봐봐. 이제 이런 느낌. 또 얘도 마찬가지죠. 얘 그래프와 얘 그래프의 뭐야?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함수를 하다가 절대값을 막 여기저기 막 박아놓은 그런 느낌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나한테 직선을 줬는데 이번엔 나한테 뭘 줬니? 기울기를 줬네. 그죠? 그럼 이번엔 아까는 점을 줘가지고 점 딱 찍어놓고 얘를 뭐해? 돌려 돌림판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기울기를 고정해놓고 뭐 하면 되겠어?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해석을 하면 되겠다. 됐어? 그러니까 직선에서의 포인트는 결국 두 가지잖아. 기울기랑 한 점. 둘 중에 하나는 줘야 해석이 가능할 거야. 뭘 줬는지 판단해서 점을 줬으면 고정해놓고 뭐한다?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됐어? 기울기를 줬으면 기울기를 고정해놓고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다시 가보자. 자, 요 문제는 원래 식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3배의 절대값이 아니라 그냥 x 더하기 2라는 요 녀석이었을 것 같아. 근데 여기다가 x가 들어갈 자리에 절대값 x를 넣고 y가 들어갈 자리에 절대값 y를 넣어서 만든 식이다. 왜냐면 x의 제곱이랑 절대값 x의 제곱은 똑같을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그죠? 그럼 요 녀석의 그래프를 열심히 내가 그려준다면
여기는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 여기가 1이고 이게 2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겠지. 괜찮나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진 것 중에서 x의 절대값을 집어넣었으니까 x가 양수인 것만 그릴 거고 y의 절대값을 집어넣었으니까 여전히 y가 양수인 것만 그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분명해요. 그럼 이 그래프를 y축 대칭 한번 하고 x축 대칭 한번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진 이 노란색 그래프가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가 되겠군요 라는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이거는 선생님이 그 절대값 있는 함수 그래프 그리는 요령 그 쇼츠로도 만들어놨어. 쇼츠 들어가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거 이렇게 딱 생각해줘. 여기 있는 얘가 뭐야?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였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값은 얼마겠어? 여기다 엮는 거니까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 됐음? 좋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라고 얘들아? 요렇게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을 준비하고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교점을 지금 생각할 건데 여기는 얘가 뭐야? 여기 K가 뭐였을 때? 1, 2였을 때 교점의 개수. K가 2였을 때 교점의 개수. K가 3이었을 때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K가 1인 건 어디겠어? 여기겠지. 뭐 여기. 얘가 2였으니까 요 점을 지나는 요렇게 돼 있는 요 직선이겠지. 교점 몇 개 나오니? 4개 나오죠. 됐어? 그러니까 딱 요점 이렇게 요렇게 지나가는 요런 상황일 테니까 4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얼마야?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나는 요 점이잖아요. 요걸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봐봐. 여기는 얘, 여기서 얘,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얼핏 보면은 얘가 3개로 확정되는 듯한 느낌이지만 사실은 어때? 여기는 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생겼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를 지남과 동시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더 뚱뚱했어 라고 생각해봐. 더 뚱뚱했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만 교점이 3개야. 저쪽에서 교점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얘가 더 홀쭉했어. 이렇게 날씬했어 라고 한다면 얘는 현재 뭐야? 교점이 몇 개? 3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기까지 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뚱뚱하냐에 따라서 뭐가 되겠어? 교점이 몇 개가 생기는지에 대한 상황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잠깐 보류. 됐어? 그 다음에 3으로 바로 가보자. 3으로 가면은 뭐 괜찮죠. 이렇게. 근데 얘도 가만 보니까 어때? 얘가 너무나 뚱뚱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교점이 또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지금 현재 그림 상황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겠네요. 만약에 찍는다면 이건 그래도 안 만나겠지, 2개밖에 안 만나겠지라고 찍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이렇게 뚱뚱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또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 그죠?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니? 여기서 있잖아. 미분을 배운 친구들은 완전 개꿀인 상황이 돼버려요. 수투를 배운 사람들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다시 여기는 요 점이겠네.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거랑 기울기가 현재 뭐가 될 테니까 반대가 될 테니까 여기는 여기에다가 미분을 하면 이게 지금 현재 뭐가 되냐면 2x-3이 되거든. 여기다 내가 2를 집어넣으면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기울기가 현재 이렇게 가는 이 기울기가 현재 1이었다는 소리가 되거든. 모르겠죠. 그러니까 수투를 배운 친구들은 요렇게 또 이용을 할 수는 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게 아주 의미 없진 않아. 해놓으면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지금 그러면 얘 어떻게 해석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해석해주면 좋을까? 내가 지금 결국은 궁금한 건 뭐냐면 요 점에서의 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가 난 참 궁금하단 말이야. 그렇지 않니? 다시 요 기울기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지금 이 기울기가 1이라고 나왔지만 요 기울기가 2나 3이나 4나 뭐인지에 따라서 다 상황이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요 기울기만 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거든. 됐어? 그러면 어떻게 이 기울기를 조사할 수 있을까? 현재는 여기니가 2였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를 어떻게 난 조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어떻게 이 기울기를 확정할 수 있을까? 얘는 y는 뭐예요? x-1, x-2였을 거 아니야, 함수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일단 m에 x-1이었겠지. 2였겠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연립해서 뭐 하면 되겠어?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 됐나요? 그럼 일단은 얘랑 얘랑 같다라는 근이 하나 생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2라는 근이 생겼으니까 다른 한 근도 2면 되겠지. 그럼 m이 1일 수밖에 없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전개한 다음에 넘겨서 판별식 써서 0 되는 m값 구해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중근이라는 조건을 내가 찾고 싶었던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x-2로 내가 묶어버리면 x-1 마이너스 m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중근, 2를 중근을 갖고 싶어. 그럼 얘도 중근이었으면 2였으면 좋겠어요. m값은 1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됐나요? 다시 봐봐. 내가 궁금한 게 생겼어.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너무나 궁금해. 그럼 거기 있는 걔를 어떻게 구할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그걸 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래프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에서 막혀가지고 기울기에서 막혀서 지금 해석이 어정쩡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기울기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좀 정직하게 그려보자.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자. 여기 얘가 1이었어. 여기 얘가 2였어. 여기 얘가 3이었어. 3은 필요 없네.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였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어. 지금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 요 점에서의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뭐였으면 좋겠어? 1이었으면 좋겠거든. 이해됐나요?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지. 그 대칭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2에 꽂히는 그래프가 될 거야. 됐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1짜리였으니까 여기는 얘가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일 테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로 그려지고 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로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로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완벽하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뚱뚱한 건지에 대한 판단이 되죠. 왜? 기울기가 1짜리로 비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죠? 얘가 딱 2를 지나는 순간을 생각해봐. 이제는. 얘가 접선이라는 소리잖아. 더 이상 만나지 않겠지. 얘는 세 점에서 딱 만날 거야. 이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3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봐. 이제 두 점에서 무조건 만날 거야. 라는 판단이 가능해지지. 그러니까 여긴 얘는 4개였고 얘는 3개였고 얘는 2개가 되면서 다 더하면 9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됐어? 그래서 필요한 게 있을 때 필요한 거를 적극적으로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구해주려고 노력을 해준다라는 느낌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 이해되니? 오케이?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냥 단순하게 하나를 그린다고 해서 바로 해석이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열심히 내가 그래프를 그렸지만 거기는 그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기에 뭔가 조금 정보가 부족한 좀 애매한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 부족한 정보를 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얻어가려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것까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 해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되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 세 점에서 만난다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 사실은. 왜냐면 이걸 다 설명하기 너무 힘들거든, 해설로는. 그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뚱뚱한 상황이 안 된다라는 보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사를 하는 그 과정이 이 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그럼 난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지. 그럼 한 문제 풀고 시간을 많이 낭비했으니까 나는 손해본 게 아니라 난 이런 거 조사하는 그런 스킬들도 이 문제를 통해서 얻어간 거니까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상황, 주어져 있는 표현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적절하게 뽑아낼 수 있는가를 결국은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꼼꼼하게 잡혀갔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꽤 어렵죠. 넘어가자. 자, 유형 17번부터 하는 그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이제 선생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제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정말로. 오케이? 최대 최소는 너희가 열심히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재밌네. 또 가우스를 줬어요. 여기다가는. 그래요. 가우스를 줬나 봐요. 오케이? 가우스를 줬나 봐요. 그냥 해보세요. 나중에 한번. 오케이?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도전해 보고요. 쭉 넘어가서
그래. 이것도 좀 재밌는 표현인데 이것도 하나 좀 기억해봐. 이런 거. 음. 저게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뭘 것 같아, 얘들아? 요 표현이. fx가 f1보다 어떻대? 크거나 같대. 제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뭘까? 어, 그냥 봐봐. 쓰지 말고 그냥 봐봐. 오케이? 대신에 그래프적으로 한번 해석해봐. 그리고 저 부등식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 중에 선생님이 하나 너희들한테 전달해줬던 게 뭐였어? x 다시. 그렇지. 이거에 대한 해석. a의 최소값이 b야. 이런 해석. 됐어? 다시. fx의 최소값이 f1이야. 이렇게 읽어주면 fx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구나 라는 해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대칭축을 준 거야,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나한테 대칭축이 1이군요 라는 그런 표현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되게 재밌죠, 표현 자체가. 저런 식으로 돌려서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으면 저기는 쟤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또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정보들을 자꾸 다 뽑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넘어가고. 활용 너희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게 설명할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좋아요. 자, 이번 숙제는 3스텝까지 해가지고 2차 함수를 다 끝까지, 수능까지 해서 다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되겠네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들어가게 될 거고요. 됐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